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시간 제8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데모데이는 일상과 접목되는 기술적 효용을 주제로 기술 창업가들을 모셨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주의 김가연입니다. 오늘 정말 이 데모데이 주제에 딱 맞는 선배 창업가 한 분을 모셨어요. 바로 아크릴의 박외진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크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입니다. 아크릴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인공지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손쉽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맡아서 도와주시고 있으신데 AI 플랫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요. 사회자님께서 친숙하다고 말씀하신 그 점을 노린 거고요. 조나단은 저희 회사 CTO의 영문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기술 기업의 상품들이면 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친숙함이라는 걸 약간 의도적으로 네이밍을 했어요. 조나단 덕분에 우리가 AI를 직장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미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보험사나 은행 뭐 이런 곳에서 활용되는 챗봇이나 또는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콜봇?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이에요.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이제 조나단이 돌면서 그 위에서 돌고 있는, 그래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토크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 제8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의 주제가 바로 기술적 효용이에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술적 효용이란 어떤 뜻일까요? 인공지능의 효용이라고 바꿔서 이제 대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 네. 그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기업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해바라기 영화 보면 이제 김래원 님이 꼭 이래야만 했냐 그러잖아요. 네. 그게 꼭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놀라운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놀랍냐. 세 번째 포인트는 싸니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니.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죠. 배 두 개를 만족시켰는데 기술을 도입하는데 뭐 100억이야 뭐 이러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꼭 그래야만 했니? 놀랍니? 저렴하니? 합쳐져야지 효용이라는 가치가 완성된다. 인공지능이 일상과 가까워지기 위한 단계를 한번 박외진 대표님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크릴의 세 가지 키워드, 감성, 올인원, 오. 그리고 설득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크릴의 첫 번째 키워드로 감성을 꼽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초창기에 감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 화두로 던지고 창업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아크릴 웹사이트에 가면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눈길을 포착해요. 바로 감성이란 단어죠. 딱 봤을 때 사실 인공지능과 감성하면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전 세계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만든 소프트웨어 중에 유일하게 사람과의 공존을 요구받고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엑셀이나 워드나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랑 저희가 공존이라고 키워드를 그들에게 부여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사람이랑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가지려면 얘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으려면 그때는 이제 감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영화 허에 나오는 네네네. 그 인공지능 사만다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실제로도 정말 이런 사만다와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공부하거나 사업하는 모든 분들의 동일한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만다를 만들고 싶다. 어느 순간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 길은 상당히 멀죠.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탐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먹어야지만 훌륭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먹여주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비용이 되게 커요. 사회적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만다가 나오려면 기술과 비기술 모두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표는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감성을 이해해야 이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 초기에 이 기술 그리고 지금 하려는 사업에 좀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보셨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회사를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다닐 회사를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이 기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보고 창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창업을 할 거였는데 당시 제가 제일 열중하고 있었던 것을 제 그런 바람에 담았을 뿐이거든요.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네네네.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하고 있는 후배 예비 창업가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선배 창업가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혹은 지인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우리에 취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우리가 그걸 해내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 감동을 공감하지 못하는 투자자나 시장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거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상하고 이것이 위대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한 번에 부정시킬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만들 건 결국은 시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죠. 늘 시장에서 언젠가 내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 뭐 가까운 뭐 친척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되게 많이 만나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블루포인트 데모데이 아크릴의 박예진 대표님과 지금 토크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올인원. 바로 이제 아크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성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에게 이제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객이 이걸 받아서 잘 쓰실 줄 알았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고객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품 사서 박스 뜯어서 퍽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지 사건에서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만들고 이 어려움을 배워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 팔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정말 몸소 겪어보시면서 거기서 바로 니즈를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런 걸 겪지 않길 바라지만 데스밸리도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원래 절박함이 있어야지 거기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객과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과의 간극이 사실은 회사를 되게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되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그러니까 all in one, 그러니까 end to end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주기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디스밸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네요. 아크릴의 박예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 키워드까지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설득인데요. 처음에 조나단을 고객에게 소개를 했을 때 왜 AI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그 설득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 뵈면은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입을 해서 뭘 하지? 근데 그런 경우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할 때는 되게 솔직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뢰감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릴은 이렇게 해요. 고객을 만나 뵙고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시는 문제가 명확하신지 혹시 있으시면 어떤 문제인지 듣고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도 드리거든요. 특정 경우에 인공지능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체험하시게 하는 겁니다. 조나단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앞으로 조금 AI를 바라보는 AI 산업의 전망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해서 갑상선 결절, 암을 이제 진단을 하는데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수술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진단기기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셨고 아크릴의 조나단을 도입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의료 데이터를 일단 조나단에다가 입력을 하면 조나단이 단계별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떤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지를 여쭤보고 특정 부분의 이미지가 암인 거를 알아내고 싶다. 그 목표가 입력이 되면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부위를 특정지어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도록 조나단이 계속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드실 건지를 또 여쭤봐요. 그때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은 그 좀 전까지 이렇게 의료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결과를 또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넣고 이 인공지능이 여기서 갑상선암을 잘 판단하는지를 보고 더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을 시킬지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변경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조나단이라는 플랫폼 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제 갑상선 진단 인공지능을 이제 서비스에 활용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서버를 지정하고 뭐 이제 몇 가지 클릭만 하시면은 앱이나 어떤 외부 소프트웨어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것까지 조나단이 다 원스톱으로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AI가 어디까지 또 새롭게 산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뭘 만들어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산업계에 퍼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산업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접근하면 되는지가 더 많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게 진행이 되면 아마 산업계에 퍼질 거거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막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많으나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단계다. 이제는 한번 저희가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볼게요. 타임머신이요? 네. 만약에 박윤 대표님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제8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에 나오는 7개 아이템 중에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눈길 가는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늘 요즘에 이제 블루포인트가 투자를 검토하거나 투자를 한 기업들을 보면 너무너무 겸손해집니다.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한테 일단 존경을 표한다. 제가 하는 게 인공지능이어서 그런지 출연한 팀 중에서 클레온 그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눈길이 갔어요. 데모데이 팀들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건 다 인공지능 쓰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의 확산이라는 게 오늘 이 자리 아니었나? 선배 창업가로서 이렇게 정말 데모데이 참가하는 또 이제 예비 창업가 분들부터 후배 창업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투자가 창업의 본질이 아니다. 사업의 본질은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투자를 받는 거지 투자를 받고 IR을 하는데 너무 회사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 그럼 2021년 제8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 여기서 박예수 대표님 토크쇼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